또 새로이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개장 전 성공 전략, 여러 이슈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 담아가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명성욱 어드바이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니 해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섹터는 반도체일 것 같아요. 이쪽이 상승이 이번 주도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앞서 이 전략 주신 분은 반등은 단기 반등 더 이어질 것이나 단기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을 취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위원님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님은 또 반대 네. 의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할 때는 사실은 그 전까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특히 이제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앞으로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전망을 상당히 하향시키는 이런 모습이어서 지난주 굉장히 지지난주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시장이 이렇게 1년여 동안 하락하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진 시점에서의 부정적 전망은 과거의 사례로 보면은 대부분 바닥권이라는 것을 많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삼성전자, 또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글로벌 반도체 3대 장비업체, 램리서치를 비롯한 종목군들을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반전이 전개됐고요. 당연히 이번 주에는 반전에 따른 숨고르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이미 저점을 잘 만들었다는 판단이고요. 한 번 더 밀릴 소지는 있지만 거기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반도체 전반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삼성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대표 주자들을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도 지난주 지수 상승에 견인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아무래도 지수 관련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데 엊그제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는 또 긍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경기 후퇴라는 말이 또 경기에 대한 또 자신감으로 나올 수 있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미국의 CPI 발표인데 5월 달에 8.6% 나왔지만 8.6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8.7도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6월 달에 120달러까지 올랐고 지금 이제 100달러 수준이지만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또 미국은 또 경기에 대한 또 약간 자신감의 발로로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수는 잠깐 출렁거리겠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더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물량을 좀 더 확보하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앞서 사실 이창희 대표님께서는 단기 반등 이후에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 나가자라는 전략을 주셨고, 명성 위원님께서는 일단 사실 지수가 출렁일 때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종목들을 조금 모아 나가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두 분의 뷰가 조금 달라서 시청자분들이 어느 쪽을 따라야 될까 고민되실 것 같기도 해요. 시청자분들께 코멘트 한마디 해주실까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만큼 힘겨운 것이죠.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시장을 보면은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지표에 따라서 경제 지표가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후행적이고요. 완전 바닥권에서는 극단의 시각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루비니 교수라든지 또는 이제부터 폭락의 시작이라든지 이런 시각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 약간 아침 방송에서 좀 그렇지만 좀 약간 맛이 갔다 그럴까요? 극단의 시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점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3,500 가면 5,000 간다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시점에서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나 어떤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의 시각이 나오는 시점에서 아주 안 좋은 전망이 나오는 업종들이 대부분 보면은 바닥권 일부 능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정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좋은 주식들은 모아가야 되는 그런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또 주식을 살짝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들은 뭘 모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은 1,300원에 안착하는 흐름이고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적으로 부담이 됐다가 지난주에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그들이 샀던 종목들 중에서 요거는 좀 의미 있는데 라는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냐하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엄청난 물량을 계속 팔고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율이 너무나 고공행진이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환율은 중장기적으로는 하향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강세가 중장기적으로 좀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금리를 단기적으로 올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환율의 고공행진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번 6월 CPI를 발표하고 하반기로 전개될수록 환율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1,3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상황에서 지난주 외국인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빨았던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 또는 LG화학이라든지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수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바닥권의 신호가 좀 더 우리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으로 이제 미국 증시도 보면은요, 램리서치나 ASML 홀딩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게 글로벌 3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지난주에 반도체 부정적 전망 나오면서 연중 최저점 나오고 지금 일제히 다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 증시를 비롯한 전반의 증시가 비슷한 툴로 간다. 근데 초기의 변화는 우리가 감을 못 잡죠.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말들이 대부분 많은데 어른들은 동장군이 기승을 부려도 봄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오는구나 하는데 네. 우리도 지금은 약간 현명한 투자자들은 시장 기조의 변화를 좀 느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뭐 주도주의 저항이고 낙폭과대 반란이고 이런 식의 브리핑을 앞서 했었는데 그 저항권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예. 계속 우리는 앞으로 주도할 건데 라는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상승에 대한 부담은 반드시 어느 정도 치르고 갈 거란 말이죠. 그걸 어떤 기회로 보세요? 이제 이익을 챙겨야 되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요 기회를 삼아 담아야 되는 시기일까요? 신재생 에너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기업들이 우리가 수출 관련 기업들 당연히 경쟁력을 높이려면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화석 연료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이미 한계치를 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인이다. 근데 주가라는 건 재밌게도요. 성장하는 산업이라 할지라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 반드시 조정을 받습니다. 가령 2차 전지 관련 전기차도 당연히 우리가 성장을 불보듯이 뻔히 아는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빠지면은 우리가 위축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시장은 노하우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보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누가 찾느냐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은 대한민국 증시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증시도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상승을 가장 잘했던 업종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이 안 좋은 반도체 그리고 약간 움츠려드는 테슬라를 비롯한 이런 전기차 그리고 뭐냐면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미 증시에서도 지난주 주말에 가장 많이 뜬 주식이 인페이지 에너지라고 태양광 관련 기업이고요. 또 솔라이트 에너지는 S&P 500에서 한 5번째로 많이 떴나 그래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OCI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지난주 장이 좋았는데 급락이 나오고 지난주 장이 좋았는데 신재생에너지 풍력의 CS윈드가 급락의 모습이 나오고 우리 이렇게 좋은 회사가 주가가 빠져서 쌀 때 사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때 안 사고요. 머리를 바짝 쳐들고 고개를 들었을 때 사람으로 치면은
목에 기부스한 친구들, 건방진 친구들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쫓아가는 투자는 조금 좀 우리가 피해야 돼요. 쫓아가는 투자는요, 말 그대로 스캘퍼 성격의 아주 단기 투자, 이런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OCI나 CS인드 같이 친환경 에너지, 사실 OCI, CS인드 할 때 이 두 종목이 아니죠. 기타 반개적으로 많은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주는 이 지난주 좋은 장에서 고개를 숙인 신재생 에너지가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좋은 기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에서 지금 제일 고개를 제대로 잘 숙였다 들 것 같은 친구가 누굴까요? 제대로 고개 숙인 친구들이 OCI하고 CS윈드죠, 대표적으로. 근데 OCI하고 CS윈드는 풍력과 태양광이 그래도 대표. 뭐 하나 솔루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은 좋은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힌트 주셨으니까요. 체크하시고요. 자, 엔터 쪽 얘기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세를 탔고 또 분위기가 꽤나 좋기 때문입니다.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터도 한 주간의 상승이 조금 부담되게 느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엔터 전략 주신다면요. 엔터는 제가 코엑스 강의에서도 엔터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엔터는 리오프닝에 어떤 업종이 가장 좋을 것이냐. 리오프닝의 여행이라든지 또는 항공 수요 뭐 당연히 좋을 수 있죠. 당연히 좋을 수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약간 좀 부담이 되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주목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리오프닝에 친구들 만나고 회사에서 회식하는 이런 것들은 일상의 모습이지만 아티스트들에 대한 팬들의 반응, 소위 말해서 우리가 팬덤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사실은 저는 잘 그런 아티스트를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는 별로 없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이 팬덤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그게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 뭐 어떤 특정 가수의 소품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애가 200만 원어치나 샀다. 이게 이제 팬덤들의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프닝이 돼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많은 산업에서 과연 이렇게 결속력과 또 그동안에 2년 동안 단절됐던 부분에서 호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어디일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엔터로 본 것이고요. 그중에서 엔터에서 여러 기업들이 있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제가 최근에 낙폭이 심화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대중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에는 좀 등치 큰 회사, 반도체 삼성전자 같이 엔터에서는 하이브 같은 주식이 상당히 좀 괜찮겠다. 물론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당연히 중소형주들보다는 좀 딸리겠죠, 아무래도 A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급등이 나오니까. 그러나 하이브는 여러분 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이브 얘기하면 다 이런 얘기합니다. BTS 비중이 크다. 군대 가면 어떡하냐. 그거 다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진 거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여러분 같이 막 요것 때문에 빠지고 저것 때문에 그다음에 빠지고 저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러지 않거든요. 주가를 확 빠져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모든 부분을 일소시켜서 저는 하이브가 계속 간다 이런 측면 아니고 좀 떴으니까 약간 완급 조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완급 조절이기 때문에 하이브는 앞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하이브가 좋다라면 JIP를 비롯한 SM을 비롯한 엔터의 일반적인 기업들 다 사실은 지난주에 좋았고요. 이번 주에 약간 눌림목이 나오면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침을 겪었던 종목들의 반등에 대해서 연속성을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삼성전자도 기대하게 되고 하이브의 흐름도 기대를 하게 되네요. 자, 공약주도 어찌 보면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2년 동안 멈추지 않고 달려왔었던 기판주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한동안 잘 오다가 한 5월경부터 좀 부침을 겪기 시작하면서 또 많이 떨어졌죠. 시장과 함께 내려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 되니 이들의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 목소리가 꽤나 나옵니다. 오늘 공략주로는 심텍을 골라주셨어요. 예, 이제 심텍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두세 달 전에 대한민국 증시는 반도체 기판에 대한 찬사의 목소리들 많았죠. 반도체 뭐 그리고 그것도 기판 코리아 서키트, 심텍 또는 대덕전자, 해성 DS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주가가 좋았죠.
근데 이제 글로벌 경기가 어렵고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주가가 아주 낙폭이 전보다 심화된 모습이고요. 그러나 심화된 상황이지만 이 지금 심텍을 비롯한 기판 관련주들의 실적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은요. 올해에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00% 신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100% 신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주가는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주식을 언제 삽니까? 좋은 물건을 쌀 때 사서 좀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비싸도 좋아 보이고 주가가 밀리면은 싸도 비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대중 투자자들과 역으로 하려면 멘탈이 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돼요. 투자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역발상 투자는 무엇인가? 왜 좋은 회사, 돈 잘 버는 회사들도 빠지나? 전쟁이 나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다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어려운 시장에 단기 낙폭이 심화됐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또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반기 나왔던 실적을 보면은 충분히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을 예견이 되는 반도체 기판 관련 다 좋고요. 그중에서 이 시간에 소개하는 것은 심텍이다. 차트를 볼 수 있으면 간단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심텍의 주가는 58,000원에서 지금 최근 35,000원까지 단기 급락의 모습을 중기류적으로 급락이 나왔고요. 이 주식은 현재 가격이 38,000원인데 목표치는 5만 원, 소박하게 한 20% 초반대 보고요. 손절가는 34,000원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 주가 5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많이 빠진 이 기판주에 대해서 심텍 필두로 해서 낙폭 과대 단기간에 나타났기 때문에 점검을 하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 오늘 8시 30분에 진행이 된다고요? 예. 지금 모처럼 이제 한 5주 만에 지수가 반절이 보였잖아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그래서 오늘 8시 반부터 오전 시간 12시까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앞으로 시장 전망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땐 단기도 있지만 좋은 회사가 많이 빠졌을 때 좀 여유 있게 투자하는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니만큼 명성우 위원님께서 이번 주간에 섹터별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저희와 함께도 전략을 좀 자세히 나눠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주 수요일에 이벤트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한국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현지 시간이긴 합니다만 CPI 발표 예정되어 있죠. 또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 일정들이 이제 수요일부터 좀 굵직굵직한 것들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간 이 일정들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명성욱 위원님과 개장 전 성공 전략 시간 채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